36까지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본 남자들이 있어요. 생각보다 많아요. 못생겨서요? 돈이 없어서요? 전혀 아니에요. 공통점은 다른 데 있어요. 제가 이 이야기를 횟수로 8년째 하고 있거든요. 그동안 보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. 지금 36인 그 사람들도 28에는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. 지금 급한 거 아니라고. 저는 연애를 하면서도 그 말을 했었고요. 오늘 볼 건 세 가지 유형이에요. 눈치형, 과열형, 방치형. 이름만 먼저 말해둘게요. 셋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끝까지 보면 한 군데서 만나요. 오늘 진짜 얘기는 그 한 군데예요. 이 이야기를 말로 하다 보면 할 때마다 뭐가 하나씩 더 붙거든요. 그게 쌓이니까 말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글로 정리했어요.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지금 열어두고 보셔도 돼요. 영상 안 끊겨요. 시작할게요. 첫 번째, 눈치형이에요. 이 유형은 확신이 서기 전까지 안 움직여요. 카톡이 하나 와요. 그거를 10번 읽어요. 이게 호감인지 그냥 예의인지 판정하려고요. 문장 끝에 붙은 물결, 느낌표 하나 가지고 10분을 써요. 보낼 말은 이미 다 써놨어요. 근데 안 보내요. 지금 보내면 부담스러울까봐. 그러다가 새벽 2시가 돼요. 이번엔 시간 이상해서 못 보내죠.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요. 그때 처음으로 확신이 서요. 그때 말했어야 한다는 확신이. 여기서 나는 아닌데 싶으신 분들은 두 번째를 보시면 돼요. 대신 하나만 말해둘게요. 세 개 중에 진짜 무서운 건 세 번째입니다. 눈치형은 눈치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. 정반대예요. 너무 잘 봐서 이래요. 이 사람들 상대 표정이랑 말투, 답장 속도까지 다 읽어요. 그리고 실제로 잘 맞춰요.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. 잘 읽는 사람은 조금만 더 보면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기다려요. 근데 연애에서 그 답은 관찰로 안 나와요.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움직인 다음에 정해지거든요. 움직이기 전까지는 상대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. 그러니까 눈치형은 존재하지도 않는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평생 안 오는 정보를요. 여기까지는 28에도 흔해요. 문제는 이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. 안 움직이니까 경험은 안 쌓여요. 근데 관찰은 계속하죠. 그래서 아는 건 계속 늘어요. 30 넘은 눈치형이랑 얘기해보면 놀라요. 연애 얘기를 진짜 잘하거든요. 저 사람이 왜 차였는지 정확하게 짚어요. 근데 본인 경험은 0이에요. 이게 왜 무섭냐면 아는 게 많아질수록 기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. 여러분이 28에 넘을 수 있었던 문턱을 36에는 못 넘어요. 문턱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. 문턱을 보는 눈이 높아진 거예요. 눈치형이 고쳐야 할 건 딱 하나예요. 판단하고 움직이는 순서. 근데 그 순서를 뒤집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는 세 번째까지 보시면 알게 돼요. 하나만 짚고 갈게요. 사실 저도 여기였었어요. 연애를 하긴 했는데 전부 저를 먼저 좋아해준 사람들이었어요. 제가 먼저 움직여서 시작된 건 하나도 없었고요.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확신을 남이 대신 줄 때만 움직인 거예요. 두 번째로 과열형이에요. 이 유형은 관심이 생기면 거기다 전부를 때려 넣어요. 답장이 30분 늦어요. 그 30분 동안 시나리오를 5개를 써요. 내가 뭘 잘못 보냈나? 아까 그 말이 선을 넘었나? 그러다 답장 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괜찮아져요. 두 번 만났는데 벌써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결국 잘 안 되면 이렇게 정리해요. 아, 이번엔 진심이었는데. 여기서 오해하기 쉬워요. 이 사람이 상대를 엄청 좋아해서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. 아니에요. 과열형이 반응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기회예요. 이 사람한테는 관심이 생긴 일 자체가 드물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왔을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확신이 서요. 두 번 만나고 확신이 서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. 놓치면 다음이 없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. 눈치형은 상대만 보느라 자기를 못 봐요. 과열형은 반대예요. 자기 마음만 보느라 상대를 못 봐요. 이게 왜 36까지 가느냐면요. 전부를 걸었으니까 지면 회복이 길어요. 그 기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. 그래서 과열형은 뜨거운데 시도가 적어요. 10년치를 세어보면 손가락으로 세져요. 본인은 노력했다고 기억하고 실제로 노력한 것도 맞아요. 근데 5번인 거면 5번인 거예요. 과열형한테 덜 좋아라고 하는 건 소용없어요. 그게 되면 이 유형이 아니죠.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 둬도 돼요. 줄여야 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기회에 붙은 무게예요.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그 계산.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말해둘게요. 지금까지 본 두 개랑 세 번째는 층이 달라요. 나란히 있는 게 아니에요. 눈치형이 오래되면 여기로 와요. 과열형이 몇 번 지고 나면 여기로 와요. 앞에 두 개는 입구고 세 번째는 도착점이에요. 세 번째, 방치형이에요. 이 유형은 이유가 항상 있어요. 지금은 일이 바빠서 돈 좀 모으고 나서 살부터 좀 빼고.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. 그 조건이 채워지면 또 다음 조건이 생겨요. 살을 빼고 나면 이번엔 돈이에요. 소개팅 자리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. 생각하기도 전에 입에서 먼저 나오죠. 나는 됐다고. 왜 됐는지는 본인도 설명을 못해요. 설명은 나중에 붙여요. 작년에 앱을 한번 깔았어요. 프로필 쓰다가 사진 고른 데서 막혔고 사흘 뒤에 지웠어요. 지금은 그 얘기 안 해요. 깔았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. 주변에서 연애 얘기 나오면 웃어요. 재밌어서 웃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 얘기 빨리 끝내려고 웃는 거예요. 방치형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.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. 멈춘 지 오래됐다는 거 인정하면 지나간 10년이 통째로 실패가 돼요. 그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문장을 하나 바꿔요.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걸로. 안 한 거면 실패가 아니에요. 선택이 되죠. 처음엔 본인도 알아요. 이게 변명이라는 거. 근데 이 말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생겨요. 말할 때마다 조금씩 진짜가 돼요. 처음엔 남한테 하려고 만든 말인데 나중에는 혼자 있을 때도 그 말이 나와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심이 돼요. 진짜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. 이게 제일 무서운 지점이에요. 거짓말도 오래되면 사실이 되거든요. 이 문장을 몇 번 반복하면 그게 성격이 돼요. 그리고 성격이 되고 나면 본인도 그게 방어였다는 거를 잊어버려요. 여기서부터
이제부터는 진짜로 못 움직여요. 이제 시도를 하는 게 자기를 배신하는 일이 되니까요. 안 하고 보낸 10년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니까.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36에 혼자인 게 아닐 거예요. 36에 혼자인 게 아무렇지도 않아진 자기 자신. 방치형한테 동기부여는 소용없어요. 그건 이미 수십 번 해봤거든요. 되돌려야 할 건 저 문장 하나예요. 근데 그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자, 이제 세 개가 만나는 자리예요. 눈치형, 과열형, 방치형. 행동만 보면 정반대예요. 한 명은 안 움직이고, 한 명은 너무 움직이고, 한 명은 그만뒀어요. 근데 원인은 하나예요. 시도 한 번의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. 이 사람들한테 한 번 다가가는 건 자기 전체를 거는 일이 돼요. 거절당하면 그 사람한테 거절당한 걸로 안 끝나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거기서 판정이 돼요. 그래서 눈치형은 비싸서 못 걸어요.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값을 치를 각오가 안 서는 거예요. 과열형은 어차피 비싸니까 한 방에 다 걸어요. 어차피 전 재산인데 조금만 걸 이유가 없거든요. 방치형은 그 가격이 감당이 안 돼서 아예 시장에서 나갔어요. 가격표를 안 보면 사고 싶지도 않아지니까요. 소름 돋는 건 여기서부터예요. 이 단가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올라가요. 안 해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번의 무게가 무거워지거든요. 28살에 만원이던 게 36이 되면 100만원이 돼요. 여러분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. 못하게 되는 중입니다.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의 전부예요. 이 채널 이름이 온도차잖아요. 단가가 왜 비싸지느냐? 상대 온도가 안 보여서 그래요. 온도가 안 보이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. 예측이 안 되면 한 번 다가가는 게 도박이 되고요. 도박은 원래 비싸요. 그 차이를 못 읽으면 눈치형이 되고, 무시하면 과열형이 되고, 재는 걸 그만두면 방치형이 돼요. 제가 8년 동안 한 얘기가 결국 이거 하나예요. 아까 저도 눈치형이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그 값을 한 번도 안 치러본 거예요. 남이 대신 내준 거죠. 그러다가 아무도 안 내주는 시기가 오니까 저도 그대로 멈추게 되더라고요. 결국은 무식하게 풀었어요. 될 때까지 시도했으면 느렸어요. 되긴 됐는데 몇 년 걸렸고 안 겪어도 될 일을 전부 겪었어요. 그 시간이 아까워서 이 채널을 만든 거고요. 그래서 오늘 얘기의 답은 하나예요. 단가를 낮추는 거. 근데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순서가 있고 그 순서대로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100일로 쪼갰어요. 하루에 하나씩. 100일 뒤에 단가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. 읽는 분량은 얼마 안 돼요. 대부분 그날 해볼 것들이고요. 아까 눈치형 기억나시죠? 읽기만 하고 안 움직이면 그게 돼요. 시작하기 전 100일.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게 답이에요. 그리고 하나 더요. 이게 시작하고 나서도 사실 안 끝나요. 아까 세 번째 유형 방치형이라고 했잖아요. 연애를 시작하면 그 자리가 하나 바뀌어요. 방치형이 방심형이 돼요. 그래서 그 다음 100일도 같이 정리해뒀어요. 이 단가는 오늘이 제일 싸요. 내일은 오늘보다 비싸고요. 고정 댓글 열어보세요. 오늘 얘기의 나머지가 거기 있어요.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는 중입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